지금 흐르는 곡은 제가 듣자마자 배경음악으로 고른 곡이에요. 너무 경박하지도 않고 너무 심각하지도 않은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경비원이 되기 전엔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근데 수입이 불안정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모든 일이 다 힘들겠지만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하늘에 별을 따서 별사탕으로 만들어 그걸 넣은 건빵을 11번가에 팔아서 초대박이 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좀 과장이 심했죠? 죄송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경비원이 되고 처음엔 좋았어요. 직원들도 매너 있고 상냥하고 글쓰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모두 제공이 되니까 더할 나위 없었죠. 거기에 매달 마르지 않는 월급까지 두려울 게 없었어요. 직원 중에 한 분은 에너지 넘치는 저를 좋게 보시고 밥까지 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우씨는 여기 있기 너무 아깝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좋은 데 가야지. 아, 예. 저도 다른 일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는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기회 봐서 좋은 직장 잡아요.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분 좋았지만 얼마 후에 그분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셔서 계속 뵐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제 시놉시스를 돌린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하우 작가님이죠? 쓰신 작품을 영화로 제작하고 싶은데 혹시 지금 저작권이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긴요?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요. 라고는 얘기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날 저는 곧바로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밥까지 사면서. 내 걸 영화로 만든대. 뭐 잘 모르겠는데 재밌는 코미디 시나리오가 많이 없나 봐.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리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떠들어댔겠죠.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을 이불이 찢어지게 차도 모자라요. 하지만 시나리오를 받아간 제작사는 연락이 없었고 그 후에도 몇몇 제작사와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바람만 잔뜩 넣고 연락이 온 데는 없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알려주면 고칠 텐데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조용히 마법처럼 사라질 뿐이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경비로 일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일이 익숙해지니까 안 좋은 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불편했던 건 몇몇 직원들의 노골적인 무시였죠. 인사를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어떤 때는 아주 잠깐이지만 저를 마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자동문을 상시 개방시켜달라는 직원분의 부탁에 제가 보안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자 승인은 무슨 하면서 직접 문을 열어놓는 직원도 있었죠. 이런 일은 수없이 반복됐어요. 물론 친절하고 따뜻한 직원분도 계셨지만 가끔씩 이런 교양의 악당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발목이 진흙으로 된 늪속에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 2년이 지난 어느 날 또 한 번 기회가 왔어요. 하우의 인생 쓰신 김하우 작가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작품을 영화로 제작하고 싶은데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이번엔 진짜였어요. 제작사 대표라는 그분은 구체적인 배우 캐스팅까지 거론하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시나리오 수정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그분의 말대로 캐스팅이 됐고 영화는 촬영과 편집까지 마쳐서 개봉을 앞두게 됐죠. 저는 가족과 친구, 친척까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제작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대표는 연락을 안 받고 영화는 공중에 붕 뜨는 상태가 된 거죠.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데는 평균 3년에서 4년이 걸려요.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이 쫙 빠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지난 어느 날 지방으로 발령났던 직원분이 다시 본사로 복귀하셨어요. 4년 만에 저를 본 그분은 반가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우, 하우씨 아직도 계시네? 예, 잘 지내셨어요? 아니 뭐 좋은 일 없어요? 네, 뭐 그래요. 다음에 봐요. 그 후로도 로비와 주차장에서 자주 마주쳤지만 그분은 가벼운 인사만 할 뿐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골든 리트리버보다 사람을 좋아했던 저는
점점 혼자가 됐고 말이 없어졌어요. 같이 일하는 경비원들은 아무 욕심이 없는 듯 각자 여유로운 취미를 즐기며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잘 다려진 셔츠와 원피스 차림의 직원들은 하하호호 웃으며 로비를 지나갔어요. 저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7년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준비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도 잘 참았었는데, 그 화창했던 맑은 하늘에 마음의 댐이 무너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눈을 꽉 감고 가느라 하마터면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칠 뻔할 정도였죠. 저는 점점 늪으로 깊이 빠졌어요. 무릎 지나 허리, 목까지. 다시 1년이 더 지나고 경비원으로 일한 지는 5년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왜 쓰는지도 모르고 기계처럼 꾸역꾸역 글만 썼어요. 모든 게 재미없는 하루가 반복됐고, 혼자서는 입에도 안 대던 술을 매일 마시게 됐어요. 솔직히 다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재밌어요. 낙엽이 떨어지던 어느 가을날 술이 덜 깬 채로 몽롱하게 근무를 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면 어때? 난 여전히 난데.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여전히 하루를 아끼면서 살아. 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 내 방식대로 노력했고 앞으로도 내 길을 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세상이 맑아 보였고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기분이 들었어요. 몇몇 직원들의 무시도 제작사의 거절도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경비원 일을 시작할 때 30대 초반이던 나이는 이제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고요. 저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회는 제자리에 있어요. 제가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목표를 향해 걷다 보면 점점 빛이 보이고, 환하게 밝아진 빛에 눈이 부셔서 잠깐 감았다 떠보면 기회는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내 길을 가는 그 과정이 저의 얼굴을 만들고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가 되고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돼서 유퀴즈 온 더 블록에 나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는 또 글을 쓸 거고 정해진 일을 할 거예요. 너무 경박하지도 않고 너무 심각하지도 않게. 지금 흐르는 곡은 그래서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배경음악의 제목을 얘기 안 했죠. 이 곡의 제목은요, Still Beautiful이에요.